시장 클로즈업 시간입니다. 이 시각 함께하는 글로벌 스나이퍼 소개할게요.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를 필두로 해서요. 글로벌 네. 증시의 변동이 나날이 심화되는 느낌입니다. 그것도 아래쪽 방향으로요. 최근에 들려오고 있는 각종 이슈들을 접해보니 정책금리가 중립금리에 근접했다라는 식의 발언들도 연준 부의장을 통해서 나오고 이제 파월 의장이 매파에서 비둘기파로 선회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언급까지 나올 정도로 일단은 시장 분위기를 좀 살려보고자 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힘을 내지 못하는 것. 트럼프 대통령도 어떻게 해서든 유가를 낮춰보려고 애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이 이런 이유, 현재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우선 연준 지금 민영앵커 말씀하신 연준 인사들은 분명 시장을 좀 떠받치려고 하는 네.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 그나마 지금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아시아 전반적으로 일본, 중국, 홍콩 할 것 없이 대체로 데일리 캔들이 보면은 아침에 다들 갭다운으로 출발해서 네. 워낙 뉴욕이 많이 빠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낙폭을 줄이면서 양봉을 만들고 있는 단기적으로는 좀 이렇게 우호적인 모습을 보입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 이제 큰 흐름을 한번 보자는 차원에서 그러면 연준 인사들 발언 이렇게 흐름을 한번 보시죠. 이것도 전에 한번 소개했던 슬라이드입니다. 네. 지난 10월 달에 이거는 이제 7월 달에 CNBC하고 그때 인터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나 고금리 금리 인상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그 상황이고 10월 달에 보스턴에서 했던 이 연설에서 미국 경기 좋아서 아주 행복하고 그다음에 호황이 사실상 무한정 이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은 오히려 대공황전의 어빙 피셔를 좀 연상시킨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때 했던 이 중립적 금리 수준에 아직도 이 연준의 정책 금리가 한참 못 미치고 그것도 넘어갈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매파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10월 초에 증시가 좀 빠지는데 빌미가 됐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달라스 연방은행에서 주최한 행사에 가서 이런 얘기도 했었죠. 내년에는 이제 8번 FOMC 열릴 때마다 지금은 369 12월에만 기자회견 했는데 이제 매번마다 하기로 했죠. 그러면서 또 매번 또 금리를 갖다가 건드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나 이제 이때 처음으로 이 역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헤드윈드라는 표현을 세계 경제나 금융시장에서 어떤 역풍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살짝 했고 그다음 이 사람들이 이제 지난주에 아까 민영앵커 말씀하신 연준의 어떤 노력으로 보일 수 있는 즉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하커 네. 그리고 이제 아틀란타의 보스틱 이런 양반들이 연준의 정책금리 중립금리에 거의 다가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블룸버그는 2019년에 금리 인상이 중단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헤드라인을 달았는데요. 사실 이 두 사람도 지난 여름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 계속 해야 된다. 중립금리 아직 멀었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즉 연준 인사들이 시장 상황 따라서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염두에 두셔야 되고 연준의 넘버 2죠. 스탠리 피셔 부의장의 그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이제 리차드 클라리다 이제 핌코 출신이죠. 여기가 했던 말이 지난주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시장으로서는 주목할 만한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못 간다. 그래서 결국 이런 얘기들이 나오네요. 금리 인상이 거의 다 왔다라는 메시지보다는 지난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서의 방점은 오히려 내년에 경기 전망이 굉장히 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좀 낮아질 수 있다 하는 쪽에 시장이 오히려 그거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어찌 보면 호재성 이슈일 수도 있는데 시장은 그에 대한 관심도 자체를 좀 크게 두지 않았다라는 것도 좀 씁쓸하기도 네. 하고요. 기술주 자체가 꺾이는데 너무나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기 그래요? 때문에 네. 이런 부분 이슈까지 체크가 되지 않은 걸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모두 다 나름 증시를 좀 전반적으로 보고 계시겠지만 오늘 저희 글로벌 증시 현재 지수 단위나 주요 종목들의 흐름을 좀 파악을 해볼게요. 네. 먼저 뉴욕 증시 소장님 보시기에는 흐름이 어땠는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 매일 체크하시겠죠. 네. 체크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보시죠. 다우지수 일간 차트를 한번 볼까요? 다우지수 일간 차트를 보시면 지금 여기 이 아래쪽 점선이 시작하는 이 시점이 작년 12월 29일이니까 즉 작년 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금년 들어서부터는 여기인데 결국 지난 10월 달에 급락 과정에서
연간 마이너스로 접어들었다가 반등 나왔는데 어제부로 또 지금 이제 다우지수도 마이너스로 접어드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S&P 500은 위클리로 살펴볼게요. 주간 차트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3대 지수가 전부 이제 연간 금년 들어서 마이너스로 접어들었다 하는 것은 이 상황까지 왔고, 여기서 기술적으로 좀 이렇게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느끼시겠죠. 아,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지켜졌는데 이번에는 이 구름대 하단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서 이 교과서적으로 작동했던 이 매도 다이버전스 이번에도 좀 충분히 책대로 가고 있다 하는 느낌이 들죠. 그다음에 나스닥은 좀 더 큰 그림으로 월간 차트로 봅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닷컴 버블 무너질 때의 2000년대 초반 이 낙폭에 대해서 사실상 거의 전고점에 왔을 때 시장은 힘들어했었고 이걸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열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 기술적인 상당히 의미 있는 이 레벨을 갖다가 돌파해서 몇 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역사적으로 기억될 수 있는 엄청난 기술적 속임수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뭐 한 3개월 연속, 특히 최근 2달 음봉이 나오고 있고 월간 차트상에서는 이제 시작이다 하는 그런 신호죠. 나스닥을 보다 보면 또 이제 팩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네. 이거하고 우리 국내 증시하고 꼭 뭐 상관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애플 주가 일간 차트로 보셨을 때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애플은 조금 더 크게 한번 볼까요? 월간 차트로 볼까요? 월간 차트로 보시면 이렇게 와서 자, 금융위기 이후부터 이렇게 쭉 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끝부분이 그거 한데 이제 애플도 조금 이제 월간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구간이죠. 애플은 앞으로 계속해서 워렌 버핏도 한번 관찰해 볼 만합니다. 네. 뭐 그때 8월 달에 애플 시총 1조 달러 돌파할 때 이틀 사이에 5조, 우리 돈으로 5조 정도 돈벼락을 맞았다 했는데 이 무렵에도 애플을 샀고 이 무렵에도 애플을 샀다고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워렌 버핏의 애플 단가는 어떤가, 수익률은 어떤가 좀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다음에 아마존입니다. 큰 흐름만 보시죠. 이런 상황이죠. 그다음에 엔비디아. 지금 전부 월간 차트인데 뚝뚝 부러지는 모습이고, 엔비디아 할 것 같으면 또 우리가 비트코인 얘기를 해야겠죠. 이쪽에 관련한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비트코인도 지금 무너지는 상황.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뉴욕 증시는 지금 보시다시피 세계 증시 가운데 현재로서는 가장 언더퍼폼 중입니다. 어쩌다가 뉴욕 증시가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이 너무 잘 처했나. 나갔으니까 그동안. 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유럽 증시나 아시아 증시는 뭐 비교적 양호하다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네, 한번 살펴보시는 김에 세계 일주를 한번 하시죠. 네. 유럽 대표 독일. 지수 독일 네. 닥스 30입니다. 보시면 이래요. 자, 이때 2000년 닷컴 버블 무너질 때, 그다음에 여기서 거의 쌍봉 만들다가 금융위기, 그 이후에 올라오는 거는 거의 뉴욕 증시하고 거의 흐름은 비슷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헤드앤숄더 보이고 넥라인 무너지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자, 독일이 이 정도입니다. 대충 선이 안 꺼졌습니다만 눈으로도 보이죠. 좀 위태롭다. 그다음에 일본 니케이 아주 큰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때 85년에 플라자 합의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그래도 적어도 한 4년 남짓 그래도 이렇게 갔던, 네. 일본은 아직도 여기서 못 헤어나고 있죠. 이 후유증에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때부터가 소위 말하는 아베노믹스입니다. 2012년 11월 이 무렵부터 아베노믹스에서 니케이 날아가고 엔 약세가고 그거 그냥 그대로 토해내나 싶었다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로 또 한 번 니케이가 날아가고 했는데 지금 니케이 이런 상황. 그러면은 중국은 지금 어쨌거나 돈도 풀고 뭐 감세도 하겠네 하면서 어쨌거나 부양하겠다고 나오는데 이 선을 지켜야 하는 부담에 있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한눈에 보이시죠? 네. 이 선이 무너지면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그러나 이때 대비 지금 과연 중국 증시에 그때만한 증시 자체적으로 버블이 심각한가 하는 부분에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 이머징 중에 요즘 또 제일 각광받는 데가 인도네시아입니다. 뭐 이런 사람, 모비우스 같은 사람들도 신흥국은 지금 들어갈 만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인도네시아는 그나마 최근 보면은 양호하죠. 좀 돈은 들어오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이 기술적인 의미 대충 눈으로 보시면은 아, 이 선이 중요하겠구나. 뭐 우리 한국 딴 거 있습니까? 요거죠. 요 신랄 같은 요 구름대 2000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찍었던
80이었나요? 60이었나요? 지난번 저점? 뭐 거기가 우리가 늘 얘기했던 PBR 0.8 어라운드, 그죠? 자산 가치로 따졌을 때 이거보다 더 내려갈 수 있는가 하는 한계까지 왔다고 했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결국 우리가 그동안 올라가는 중에서도 제일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빠지는 와중에는 제일 먼저 빠져서 트럼프 랠리를 다 토해낸 가운데 지금 요선, 그러니 지금 이 일목균형표의 이 구름대를 보고서 하나의 희망을 가진다면, 여기서 다질 수만 있다면, 그리고 세계 증시가 돌아설 만한 어떤 완벽한 호재가 나온다면 이 구름대 타고 올라가는 뭐 반등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한 가지 아직까지 확인 안 된 거죠. 이게 깨진다면, 이 지지 구간 2,000포인트가 다시 한번 깨진다면 했을 때가 아직까지 그 이유를 갖다가 지금,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분들이 지금 저가 매수에 들어간다고 하면서도 마음 한켠 이렇게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국면입니다. 모든 글로벌 증시가 각자가 지니고 있는 지지선이 곧 저항선으로 바뀌지 않을까에 대해서 네. 우려를 크게 하고 있는 상황인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말씀 중에요, 이 세계 지수가 돌아설 만한 완벽한 호재가 있다면 모를까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도대체 그런 호재가 요즘 기대할 만한 게 있을까요? 뭐 상상이라도 좀 해본다면 뭔가 있을까요? 뭐 소소하게 따지면 이런 거죠. 당장은 미중 무역 전쟁에 있어 가지고 좀 어떤 화해 무드가 좀 잡히는 거. 악수했다 이런 소리예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번 아르헨티나에서의 G20 한번 지켜볼 만합니다. 펜스 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 간에 대차게 한번 붙었는데, 그러나 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어떤 식으로 또 나올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 브렉시트 관련해 가지고 지금 조금 이렇게 EU와 영국 정부 간에, 아니면 영국 내에 그 브렉시트 강경파들이 좀 수그러들 것인가, 아니면 근데 그 사람들도 정치하는 사람들, 뭐 영국의 운명, 영국 국민들의 어떤 복리후생, 그거보다는 자기 자리가 급하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위상이 더 급한 사람들이에요. 뭐 나라가 힘들어지든 말든 브렉시트를 주장해가지고 내가 뭐 한 자리 할 수 있든지 내가 좀 더 유명해지든지 하면은 우길 사람들이 있는 데라서 그쪽 정치판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유럽 또 어떤 극적인 어떤 미봉책을 찾아낼 수 있을지 그런 상황이고, 아니면은 뭐 그거죠.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달러입니다. 이게 제가 봐서는 제일 큰데요. 네. 달러가 약해져 줘야 돼요. 지금 달러 강세 와중에는 주식이 오르기 어렵습니다. 달러가 강세란 얘기는 어쨌거나 전 세계적으로 무슨 뭐 달러를 갖다가 대출이 되었건 크레딧 시장을 통해서 달러 부채를 갖다 일으키든지 해서 어쨌든 달러를 좀 만들어내야 그 만들어진 달러를 가지고 주식도 하고 투자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달러가 강으로 간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죠. 최근에 한 며칠 달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어제 강이었고, 조금 큰 그림으로 위클리로 보시면은 우선 지금 피보나치를 갖다 두 개 겹치기가 힘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여기서부터 이까지에 대해서 상승폭에 대해서 61.8% 오니까 멈췄어요. 네. 달러 약세가. 그럼 달러가 다시 돌았는데 작년에 달러 약세에 대해서 61.8% 오니까 또 멈추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장에서 이 어떤 뭐 알고리즘에 다 입력돼 있을 만한 기술적인 크리티컬한 포인트에서 고민들 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지금 이 달러가 지금 여기서 약해져도 될 것 같아요. 앞서 제일 먼저 살펴봤던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보더라도 달러는 좀 약해져도 될 것 네. 같은데 잘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계속 체크하면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가 좀 약해지는 것이 증시에는 우호적이다. 네. 오늘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의 그간의 흐름 내에서 좀 주의점들 지켜봤고요. 뭐 기대해볼 만한 요소들에 대한 언급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일목요연한 정리에 또 오늘 공부를 좀 한자락한 느낌이네요.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과 함께했고요. 탐나는 주식 2PM 저희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각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